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유, 그죠? 하루에 2번 뵙네. 열공하십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 독서실에 온 느낌이시다, 그죠? 남인도 항시끼리 묻고 이래야 되는데. 일주일간 잘 계셨습니까? 네, 대답이 현찮은 거 보니 잘 못 계셨는가 봐요. 자.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좀 점검을 해봐야 되겠는데, 이 이제 점검을 하는 게 선생한테는 별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알아듣거니 하고 1년을 가면 돼. 그럼 1년 뒤에는 원위치라. 그래, 또 오라묻고 또 오라묻고 이래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공부 어떻게 하면 잘할까? 궁금하시죠? 안 궁금한가 봐요? 고맙습니다. 공부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 역학 공부를. 자, 빈종이를 한번 내보십시오. 제가 여기서 빈종이를 내보라는 건 거의 형식입니다. 그냥 빈종이를 내놨다 생각을 하시고, 내놨다 생각을 하시고, 빈종이는 그 노트에 빈 것도 빈종인데, 선생님 뭐 다른 거 찾습니까? 아닙니다. 연습장. 아우, 연습장 따로 있고, 공책 따로 있고, 뭐. 거기다가, 빈종에다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값을 한번 중간에 적어 보세요. 갑 동네의 이야기를 한번 적어 보세요. 갑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수업하면 1시간에 선생님이 할 말이 별로 없다. 그죠? 참 좋습니다. 다 적었습니까? 물어보면 여러분이 뭐라 그러죠? 아직요. 제가 잠시 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 발산하려는 성직입니까? 성질. 아, 성질.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적어 놓으셨는데, 예, 많이 적어 놓으셨는데, 현실적으로 쓸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알긴 아시는데 그걸 이제 현실적으로 쓸 게 별로 없다. 물론 짧은 시간에 제가 이제 하고자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그 갑이라는 놈을 가지고 놀면서 역학의 시작과 끝이 거기서 이제 시간만 많으면 다 나오셔야 됩니다. 갑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갑 이러면 아직도 습관적으로 이걸 자꾸 적으려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근데 오히려 이제 발상을 바꾸셔서 어디에서 늘 어디에서 갑이 왜 나왔는가? 이게 갑이라는 놈이 출생하게 된 배경, 그 전 소식이 어디에서 왔는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갑에 대해서 표현하고자 뭘 안 적으셨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이러한 성질이, 요 전 소식을 잘 알면, 요걸 자동으로 알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놈의 끝을 보려면, 이놈이
에너지상 갑이라는 게 끝까지 한번 출현해서 갈 수가 없죠. 갈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갈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갑이 어딘가에서 어디서부터 왔죠? 개에서 왔다, 그죠? 개에서 어떤 암극이 꽉 차서 표출된 게 갑이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개에서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가를 알아야 갑이라는 놈의 진정한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갑의 변천사가 이놈이 여러분들이 이 성질을 이놈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적었어, 그죠? 주력 에너지를 적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그 상태에서 이제 발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적었던 거의 내용이 확장된다고 보면 지구가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터지기 때문에 어떤 에너지가 도래한단 말이에요. 견제하는 글자가 어떤 데가 나타날까요? 갑을 견제하는 글자가 어떤 글자들이 있을까요? 갑을 왜곡시키는 글자는 경금도 있고 기토도 있겠죠. 그죠? 그러므로 갑이라는 글자의 내용이 이러한 식으로 팽창되어 갈 때 그 팽창을 제어하는 기능으로 경금이 출현해서 압력을 가하게 되죠. 그러면 자기의 성질하고 경금하고 맞부닥쳐서 일대 전란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면서 경금이 일단 1대1의 싸움에서는 도저히 일정 양 이상을 간목으로서 활용하지 못하죠. 그러면서 살아야 되겠다 해서 변하죠. 무엇으로? 을로 변한다, 그죠? 그렇겠죠. 또 혹은 간목이 기토를 만남으로 해서 여기에 가지고 있던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되겠죠. 간목의 정신이 왜곡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지금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저녁 버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목이, 우리가 간목이다. 공부하려고 지금 계획가 머리를 바짝 세우고 옛날 인생이 답답했던 걸 겪고 새 세상으로 나가보자 공부하고 알았는데 지금 여기에 갑자기 아리따운 아가씨와 술이 한 상 쫙 알지면서 음악이 쫙 나오고 불빛이 야간 모드로 바뀌면 우리도 갑자기 학생에서 선수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간목의 정신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이런 환경 요인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저 뜬금없이 선생님이 와 또 과거로 돌아가는가? 여러분한테 그럼 맞는 이야기를 봅시다. 경금일주가 10년 전에 상담을 하러 왔다. 상담을 하러 왔다. 10대가 왔고, 20대가 왔고, 30대가 왔고, 40대가 왔고, 50대가 왔다. 10대는 뭐 때문에 왔을까요? 뭐 때문에 왔을까요? 이 남자를 보면 여자. 또. 바로 그거래.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10대가 직접 상담하러 옵니까? 지금만 옵니까? 지금만 하고 우리 아가 여자 학생을 사귀는데 이래 물을까요? 성적이 떨어진다고 물을까요? 그러고 아가 자꾸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닥하고 내 말을 뺀질거리면서 내하고 자꾸 부닥치고 10대가 오면 10대가 직접 오면 괜찮겠는데 엄마가 온다. 이 지금 경금일주를 보면 10대에 그죠? 이 글자를 받아들이는 환경이 결국은 이렇게 묘년이라는 게 오면 어떤 에너지는 상승해?
이 에너지는 기회로 주어지는 게 이게 지금 신면에는 신묘라는 걸 촥 던져 놓는 거라 여러분 앞에. 근데 이놈이 지금 10대면은 이게 뭐라? 그 이런 게 오면서 그 아버지가 왜 맞긴 맞지 아버지가. 맞아요. 예, 안 보이던 게 보이니까 갑자기 항열이가 뭐라 하고 그래? 항열. 그게 발음이 하여튼 불타. 그런데 이렇게 묘인이 된다는 것 자체가, 묘인이라는 자체가 제어하는 에너지는 어떤 걸 제어합니까? 토의 작용력을 끊임없이 자극하지요. 이 토가 못 살겠다 할 때죠. 괴롭다 못 살겠다. 이건 직접 괴롭다 못 살겠다고. 그럼 또 금은 뭐라 그래? 이렇게 묘인이 오면 어떤 일이 생겨 금한테는? 나를 봐달라고 가음을 질러. 묘년에는 금이 나를 좀 봐달라고 계락을 친다. 왜? 모든 사람이 지금 꽃놀이 하고 있어요.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 봄 이야기만 하지 가을 이야기를 안 해. 그래 내 말 좀 들어도 요놈이 극성을 부리니 요놈이 제일 먼저 나타남과 동시에 자극을 받는단 말이야. 그죠? 이 자극이라는 거는 꼭 부정적인 요소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주 원국 전체를 봐야 되지만 20대에 왔다, 30대에 왔다, 40대에 왔다, 50대에 왔다. 그럼 예를 들어서 50대에 왔다. 무슨 일로 왔을까요? 건강도 있겠고 또 부부관계 이게 남자인 경우에 여자도? 여자도 만약 그 부부 그건 이제 누가 다 묻는 거다. 여러분 이제 좀 상담이 돼가네요. 묻는 순서를 안 해. 어차피 돈 내놨으니까 물을 건 다 물어야 될까 얘가. 근데 근본적으로는 뭐 때문에 올까? 그래서 이 사람이 직업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직업만 알면 고민거리가 딱 끝나버립니다. 학생도 직업이죠. 직업이 무언가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직업 맞춰봐라. 그런 소리 하는 놈은 안 보는 게 나아. 병원에 가서 아파 뒤지면서도 의사 보고 그래라. 네가 병명 좀 알아봐라. 어디가 아픈지. 그러면 역술인으로서는 그런 거를 재치 있게 직업의 정보를 빼내는 것도 기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술인이 기술을 쓰면 안 된다. 누가 그랬어요? 아인슈타인이? 아니라. 여러분 쇼트트랙 아시죠? 이거. 이거 체력보다도 중요한 기술입니다. 마지막에는. 인코스를 파고드는가 아웃코스를 파고드는가. 그죠? 기술이라 다. 그 여러분들이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런 데서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좀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80%를 알고 게임을 시작하는가, 제로에서 시작하는가에서부터 달라집니다. 스님이 용한 이유가 뭡니까? 무슨 말을 해도 부처님 백으로 믿어준다. 그거보다도 이미 정보를 다 내놨나, 안 내놨나? 뭐를 빌 때 무슨 비는 내용이 있나, 없나? 다 말해놓고 묻는데, 저리 가면. 희한하대. 스님, 안 그렇습니까? 그쪽 세상이 좀 편하지, 그죠? 다 말해, 자기 입으로. 다 말해놓고 어쨌으면 좋겠나. 그래서 그때 스님이, 보살 자식 때문에 고민이 많구만. 이러면, 그 전에 뭘 했다, 보살이? 자식 때문에 울었다, 안 울었다? 울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명리학 공부하면서 좀 자유를 느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만 알면, 이런 사람이 이 연령대별로 가양각색이 다 있겠지만, 사주 또 원국의 구성이 다르겠지만, 근본적인 부분은 이런 세상의 기운이 펼쳐졌을 때 이놈이 느끼는 육친법상, 저번 시간에 이어서 육친법을 다른 말로 하면 구체적인 물상으로 비유함에 결과물이 나온단 말입니다.
일인 경금이 묘년을 만났으면 어떤 에너지가 여러분 강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척의 활동이 강해진다? 제 종류도 어떻게 구분해야 되겠죠? 정제입니까? 편제입니까? 그걸 아직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선생님? 아, 신살만 하고 오셨다 했죠. 8개월 동안 신살만 하신 우리 김 선생님. 예. 아유, 큰일이네. 나 이게 그 진도를 또 8개월 하야 돼서 그 쭉까지는 대강 좀 안 가셨나 하고 했는데 하여튼 그 두 분은 따로 공부를 좀 하든지 해야 되겠다. 그지? 예, 예. 그러면 그 내용을 드릴 테니까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자, 금방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예. 아무튼 정제와 편제를 그러면 또 구분하는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지?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을 놓고 여러분들이 한 사람 사주를 볼 때 그거로 대단히 많이 확장된 공부를 그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금이라는 사람이 오늘 왔다 갔다 나중에 복귀를 현실 속에 있는 공부로 이 예를 삼는 게 가장 좋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다 치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선생님 지금부터 이제 웃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오해하십시오. 여러분 가방을 열어보면 여러분이 공부 상태를 좀 알 수 있어요. 모든 책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많이 달라져서 고서에 처음부터 매달리시면 조금 곤란이 옵니다. 역학하는 사람 처음 만나면 물어보는 게 옛날에는 뭐였노? 7, 8년 전에는 만났다면 조선생님 기억납니까? 적천수는 읽어봤나? 그 적천 자평진전은 읽어봤나? 그거 읽어보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넘어야 될 산으로 알아. 그 뭐 적천수 몇 페이지 뭐가 나오고 쫙 하는데 그 사주 보라며. 맞나? 그게 잘못돼서가 아니고 그 시대의 설계도란 말이야. 집 짓는 설계도. 요즘 조선시대 공법으로 집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간문화재 이거. 인간문화재. 그래서 이제 그런 책들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맞는 공부로 받아들여서 어느 시점이 지난 뒤에 보시기는 꼭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재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죠? 재해석이 되기 때문에 꼭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고서 이야기를 한 이유는 여자 사주에 육신 오늘 확장 공부입니다. 육신의 여자 사주에 정평관이 혼잡되어 있다. 이제 혼잡되어 있다는 말 자체부터가 좀 이거는 쓰는 순간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정편이 그것도 관으로 있다. 섞여 있으니까 뭐 혼잡되어 있다는 말을 쓸 수도 있겠죠. 이럴 경우에 교과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부 종사가 어렵다. 일부 종사가 어렵다는 말은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근데 사실 현대에서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이 뭐 고돌림이 오늘 뭐 그래 공부가 뭐 이거예요 진짜. 혹시 뭐 독가에 하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옛날에 누가 글을 적었겠죠? 뺏겨 적었겠죠? 옛날 사람이 적은 건 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책에 있으면 다 맞는 것 같아요. 책을 누가 씁니까? 사람이 씁니까? 신이 씁니까? 근데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육친법을 공부하시면 대혼란이 옵니다. 그래갖고, 와싸, 이제 우리가 그런 쪽이 재밌다 아닙니까? 어디 가서 볼 때 여자 사주를 봐서. 그러면 여자를 꼬실 때 정편관이 혼잡되어 있는 여자를 꼬시면, 나를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대주면 다행인데, 기대기 맞습니다. 왕복으로. 자,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는 철학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사주에 정관도 있고, 평관도 있다 하면, 관을성에 있어서의 융통성이 있다, 없다? 융통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써먹을 수 있고 이렇게도 써먹을 수 있고 여기 이제 두 가지 논법이 있습니다. 철학적인 전제. 1번 일부 종사하는 여자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팔자의 이름 모형이 있으면 남편이 정관의 모습으로도 대해주고 편관의 모습으로도 대해주고 자 근데 제가 뭐 비유를 하려니까 꼭 19세 이상이 안 될 수가 없어.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기분 나쁘신 모양인데 혹시 뭐 불편하신 마음이라도 이 정편관이 있다 하면 이걸 예를 들어서 부부 관계로만 본다면 부부 관계도 우리가 사람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왜 사람들이 터부시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참고로 기존적으로 학파가 제가 프로이드 학파 출신입니다. 예. 학파가 그렇다는 겁니다. 프로이드를 아버지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 이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지금 뭐 일부 종사 이건 내비두고 이런 사주의 여자는 남편이 때로는 FM대로 잠자리도 하지만 때로는 터프가이 같이도 해줍니다. 자기가 느낄 때 그런 남편을 만나요. 그런데 이게 왜곡이 되면 이제 왜곡이 되면을 잘 알아야 돼. 이 정편관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관이 왜곡이 되면 이런 모양도 내 삶에서 만나고 이런 모양도 만난다는 거예요. 자연학입니다. 사주는 이런 나부랭이를 뭐 이 남자 저 남자 만난다 이런 일부 종사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만들어 놓은 학문이 아니라니까. 평생을 이래 해도 한 남자만 승긴다 하면 뭐 하죠? 친구같이 지내면서 유기하게 남편하고만 살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또 복은 어디 있느냐? 그 남편이 때로는 정관으로, 때로는 편관으로, 때로는 채찍도 좀 써가면서 하고, 때로는 또 공손히 모시기도 하고. 채찍 안 써보셨습니까? 가죽 혁대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관이 왜곡될 때에는 이런 모양으로서 안 바뀌니까 이 외부에서 이런 기회를 또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현대에 와서는 예전에는 여자들이 직업이 있었어 없었어? 직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 주부. 그죠? 특별히 잘해도 표 안 나고 못해도 표가 안 나지만 결국 안 되면 여자 탓이고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왔어요. 그때는 그럼 관이 없었잖아요. 관이라 할 게. 그러면 역으로 남자 사주의 정편관이 혼잡된 경우를 혼잡이라는 말을 씁니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남자한테는 그 특혜를 줘? 그리고 육친법의 해석이 이렇게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게 딱 깨놓고 이야기해 볼게요. 요즘 30대를 기준으로 보면은 남자 백수가 많을까요? 여자 백수가 많을까요? 남자 백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정작 관은 여자의 사주에서 이래 되면 그죠? 하나가 남편일 수도 있으면 하나가 직장이 될 수도 있겠죠. 하나가 직장이면 하나가 남편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남자한테만은 안 쓰는 거를 왜 여자한테만은 유독이 쓰느냐. 이제 바뀌어야 돼. 이게 뜻하는 게 무엇이었든 간에. 그죠? 그런 여러분들이 자유를 가져야 됩니다. 이 글에 매여버리면 정편관이 혼잡된 것만 보는 순간 여자를 이상한 눈으로 보고 말씀드리기 좀 애매하지만 이런 말씀 듣고 곡해 안 하시기를 오해가 없으시기를 책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멘트를 붙여가지고 이럴 경우 일부 회로가 어렵고 일부 종사가 어렵고 근데 대한민국에서 일부 종사한 사람이 냉정하게 말해서 누가 있노? 대한민국 여자 10명이 상담하러 왔다. 유사한 적이 있습니다. 물었을 때 맞을 확률? 70%? 그렇지. 그 70% 안에서 30%는 반은 누구를 유산했는지도 몰라. 또 누구 생각합니까? 또 갑자기. 세상이 이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 일에
여러분들이 그런 소리 들으면 대단하다고. 와, 저 사람이 내 유산인 것까지 어찌 알지? 뭐 알고 말하나? 근데 명리에서는 자식의 유산을 100% 나타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자 보고 유산했다는 말을 잘 안 씁니다. 부부지간에 오면. 남자 보고 유산한 아가 있는데 그 아이가 당신은 딸밖에 없지만 그 아이가 아들이었다. 아, 아까워. 한순간 내가 아까워하지 마세요. 낳았더라도 내 손으로 못 줍니다. 장애가 있다. 뭐 숙제를 하나씩 들어줘야지. 우리가 고민을 자꾸 주가 될 일이 아니잖아. 그죠? 때에 따라서는 그걸 또 빌미리가 목을 쪼는 경우도 있어요. 애기 귀신이 안 떨어지고 붙어서. 요걸 좀 이제 우리가 특수한 경우에 썩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정품 간의 문제도 바뀌어야 되고, 남자에게서 정제와 편제가 있을 경우, 일부 종사가 어렵다 그러죠. 이것도 틀린 말이란 말입니다. 일부 종사가 어렵다. 그냥 남자들한테 일부 종사가 어렵다면 대가는 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선생님 지금 환경으로 생각하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대답하기 싫습니까? 사후지간 일부 종사가 어려워. 사는 것 자체가 대단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결혼한 지 20년 지난 사람이 왔는데 부부지간에 애로 있었겠다. 다 맞지가. 애로사항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름으로 해서 일체애로가 어렵다는 말은 문제가 된다. 그러면 오히려 현대의 사주는 있는 재료를 사실은 다 갖는 거예요. 정인, 편인, 비견, 겁재, 식신상관, 정제, 편제, 평관, 정관. 근데 팔자가 그렇게 뭐 원하는 대로 돼줍니까? 안 돼주죠, 그죠? 사주의 지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쫙 깔면서 멋지게 원하는 대로 세팅이 돼서 글자를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경우에도 현대적인 해석은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과에서 사람을 쓴다 할 때에는 이런 테마가 굉장히 사람을 볼 때 중요한 입장을 차지합니다. 무릇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편재, 정제의 기운이 시차로 운동성을 가지면 정제에 만족하지 못하고 편재의 에너지가 상승할 때가 오겠죠. 그러면 투잡을 갖게 됩니다. 투잡을 갖게 된다. 투잡이나 서리잡을 갖게 되는데 이게 직장 생활 하다가 또 뭐 네트워크 사업에 좀 해서 아메이나 뭐 기타 요즘 유명한 그래도 그 좀 안정적인 구조에서 할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로 에너지를 보충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어떤 일이 생길까요? 월급 외에 야매의 돈을, 재물을, 야매란 말 쓰면 안 되죠? 뭐라 할까요? 꼭 어둡다 할 수도 없고, 근데 여러분들 전문가시니까 하여튼 편재적 성향의 재물을 취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 나왔을 때 현혹되기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하고 이거가 혼잡되어 있으면 구별을 잘 못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죠? 남자의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다면 보기 좋으면 어떠냐? 부인이 요조 숙녀이기도 하면서도 때로는 요걸 잘 쓰면 또 뭐예요? 그럼요. 여부가 어떻습니까? 내가 잠옷 입고 물 뿌리고 있는 겁니까? 예? 그 복이 좋으면 그런데 그 복이 이제 때가 따라서 한 사람이 역할을 못 해주면 이 기운이 상승할 때 또는 이런 기운이 상승할 때 바깥에서도 그런 인을 만날 수도 있는 그 자연이라 자연. 뭐 싫다 좋다는 여러분들 알아서 생각하시고. 아무튼 이러한 일에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에 전환점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 요즘 투자 안 하는 사람 없죠? 이 일도 투잡의 일환으로 보고 오신 분도 계시죠? 그러고 고돌림 그렇다고 회사 그만둘 거 아니죠? 그죠? 예. 저녁에는 또 하여튼 뭐 고돌도사님으로 이래 포장마차를 차리든, 그죠? 또 기회만 주어지면 어디서든 알바할 자신 있죠? 예, 내가 고돌림 믿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지간한데 스님은 길거리에서는 안 되겠다, 그죠?
예. 일단 시설을 좀 멋진 걸 구하셔야 됩니다. 그죠? 예. 아무튼 이렇게 저마다의 그래서 이런 경우를 두고 일반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에 넘어가지 말자. 자, 여러분.